썸네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다가 몇 달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회사 때려치고 전업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하시죠?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데요. 그런데 위험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미 실천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업 투자자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전업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가 첫 번째로 돈을 못 버는 전업일 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는 돈을 못 벌 때 전업 투자자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백수라고 했어요. 사람들과의 소통도 없었고요. 그냥 모니터 앞에서 주식만 거의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저야 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진 않고 1년 내외로 그 기간이 끝나서 다행이지만 그 전에는 뭐 누구한테도 주식을 한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직업을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따가운 시선에도 혼자 끙끙 앓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저처럼. 하지만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감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업 투자자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얻게 될 스트레스에 비하면 사람들의 과시라던가 그런 시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요, 돈을 잃을 때예요. 가장 직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죠. 전업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예전과 다르게 손실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전업 투자자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첫 번째 달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 나오고 뭐하고 이제 준비해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잘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3개월 뒤에도 연속적인 손실이 나고 있다. 본인에게 전업 투자자가 적합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금액을 이렇게 다시 줄여보고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속으로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 3달 정도는 한 달에 손실 보는 날이 5일 미만이었어요. 그 후로 금액이 확실하게 커지기 전 6년은 월간으로 종합계좌가 손실이 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예탁금을 이렇게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월간으로 손실이 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아직 성장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금액을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나의 이 그릇을 깨고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도전하는 중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전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잃고 있어도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저는 손실이 날 때마다 과거에 쓴 매매일지를 계속 되돌아보거든요. 그 일지 안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수익 날 때 마음가짐과 같은가 라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이때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과거에 세운 원칙들을 어기고 있지 않은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다시 점검하는 거죠. 그 과정을 하루에도 굉장히 수십 번 반복했다는 거죠. 받은 스트레스를 단순히 먹는 거, 운동 이런 것으로 푸는 것보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그 본질을 없애려고 저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매매가 다시 잘 되기 시작하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나갈 때예요. 전업 투자자는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고정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 주변에 저를 따라서 전업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꽤 있겠죠. 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제가 알려준 방법은 투잡을 뛰라는 건데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마켓 안에서 거래하고 그 이후에 야간 대리를 뛰든 파트타임을 하든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잡을 진행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쉽게 실행하지 않죠. 왜냐면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짜 모니터 앞에서 그 시간을 몰입하면요, 마켓이 끝난 뒤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곤하다는 거죠.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쉽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생활비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와 도박 사이에서 도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죠. 대외 환경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타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절대적으로 없앨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거래하는
거래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없이 거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투자자를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로 했으면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셔야 되고요. 투자금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주식시장 안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서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쌓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래요. 네. 네 번째로는요, 깡통을 찼을 때입니다. 깡통을 차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저도 첫 깡통을 차고 실제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났을 정도로 많은 괴로움에 시달렸는데요. 이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포인트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고 내가 전업투자자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이때 내려놨으면 저는 고졸이라는 학력으로 여기저기 상사한테 시달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다만 저는 이렇게 대학교도 안 나오고 사실 대학을 갈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끝을 본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복기를 3시간씩 하고 자기 전 새벽 3시까지 주식들을 분석하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주식시장을 3년 경험하고 그 이상 경험해야 하는 데이터들을 저는 단기간에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방구석에만 저처럼 너무 박혀서 생활하다 보면 우울해지니까 산책을 이렇게 겸하시는 것 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육체와 정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육체가 강인해져야 정신도 강인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시기가 지나서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산책이나 간단한 운동 정도 취미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산책을 해주시길 바래요. 전업 투자자를 해야 되는 부류는 딱 한 부류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사람, 이 기준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저조차도 이렇게 금액을 증액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관리하는 자금을 이렇게 줄여나갈수록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금액을 키우는 순간 다시 이렇게 손실이 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 그릇에 이렇게 맞지 않는 물을 억지로 이렇게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쳐 흐르면서 손실이 많이 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10억이 있다고 여러분들 전업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생활비로 월에 100에서 300 정도씩 꾸준히 나갈 테고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10억 들고 주식을 시작해봐야 다음 연도에는 반토막인 5억만 남아있어도 다행이겠죠. 이거는 단기 매매 기준인데 길어봐야 그 다음 해까지 버티고 전부 다 잃을 거예요. 배당주나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배당주나 가치 투자할 거면 왜 굳이 전업 투자 해야 되죠? 그냥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니터 앞에만 이렇게 있어봐야 굉장히 단타 치고 싶은 욕구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업 투자자는 반드시 트레이딩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100억이라면 전업 투자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얻은 시점이라서 배당주 넣어놓고 그냥 놀기만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사치하지 않는 이상 이 100억이란 돈을 다 쓰기 힘든 금액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는 무조건적으로 소액으로 그릇을 키워나가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전업 투자자를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함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굉장히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기분이었고요. 저 또한 과거에 그랬었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술이나 담배로 푸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그 본질을 없애는 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